팀의 공식 이름이 FK 네. 올림픽 타슈켄트인데요. 그러니까 없던 팀이 2021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만을 위해서 이 그렇죠. 프로팀을 만들었다는 거죠. 인도네시아 역시도 원래 인도네시아가 그 U20 월드컵 개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태용 감독이 그 팀부터 맡아가지고 했단 네. 말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한 팀을 맡아올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은 분명히 성과하고 연계가 있다는 게 어쨌든 이번에 우즈벡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인도네시아도 네. 그렇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년들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귀기울여 들을 부분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자,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나름의 좋은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네. 어쨌든 4강에서 우즈베키스탄에게 패배를 했고요. 제가 뭐 전부터 계속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즈베키스탄은 꾸준히 올림픽, 그러니까 이번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을 위해서 상당히 장기 프로젝트로 팀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도 지금 멤버들이 출전을 했고 네. 카파제 감독을 일찌감치 선임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 팀에 대한 관리를 해왔고 무엇보다 FK 올림픽이라는 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팀의 공식 이름이 FK 네. 올림픽 타슈켄트인데요. 팀 이름이 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팀이 2021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만을 위해서 이 그렇죠. 프로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이대가 다 올림픽 그 출전 연령대에 해당하는 선수, 이게 FK 올림픽 선수 명단이거든요. 네. 아, 네. 2002년부터 2007년생까지로 굉장히 팀 로고에 딱 오리온기가 박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은 이 선수들의 이제 계약 기간이에요. 여기가 계약 기간이 딱 올해 말까지입니다. 네. 다 올해 말까지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올해 이후로 이 선수들은 다 이 팀을 떠나는 거예요. 이 연령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첫 시즌에는 2부 리그, 두 번째 시즌에는 1부 리그에 정식으로 출전을 시켜서 우리 상주상무처럼. 네. 그래서 그 연령대 선수들이 일상적으로 소집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한 팀에서 같은 감독 밑에서 그 축구를 꾸준히 해온 거죠. 이거는 뭐 조직력에서 상시 합숙 훈련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팀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우즈벡이 얼마나 이번 올림픽 본선 진출에 그 간절했느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팀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왜냐면 우즈벡이 사실 아시아에서 나름 그래도 방귀 좀 끼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늘 네. 성과를 내고 하지만 올림픽 뭐 월드컵 늘 막판에 뭐 최종 플레이오프라든가 큰 대회를 잘 나가는 팀은 아니죠. 그렇죠. 네. 못 나갔었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만큼은 지금 세대들도 괜찮습니다. 유럽에 진출한 선수들이 좀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좀 제대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 K리그에서 뛰어서 우리에게도 좀 친숙한 카파제 감독이 일찍부터 팀을 맡아서 꾸준히 좀 만들어왔고 요게 이제 이번 대회 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 확보라는 성과로 이어진 거죠. 네, 이게 이제 효과가 지금 엄청 큰 게 보면 우리도 한일 월드컵 앞두고 굉장히 좀 더 합숙 시간 길게 가져가면서 팀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팀은 거의 1년 이상 몇 년씩 이렇게 발을 맞추다 보니까 상대와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차이가 크고 굉장히 선수들끼리 마음도 잘 맞고 네, 이미 프로팀과 어떤 국가대표팀의 상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어떤 투자들이 사실 일반적이지 않지 이렇게 팀을 운영하는 게 사실 좀 제약이 많죠. 우즈베키스탄처럼 뭔가 좀 거국적으로 네. 이런 그 시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죠. 쉽지 이게 않은데. 프로 리그 입장만 봤을 때는 되게 좀 기형적이라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소속팀 선수들이 이거를 소속팀 입장에서는 선수들을 이렇게 좀 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소기의 성과를 거둬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황선홍 감독이 어쨌든 좀 패장으로 입국을 좀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작심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팀에 대한 집중을 갖고 계속 해왔고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많이 느꼈다면서 아시안 게임을 중간에 우리가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장기적으로 팀을 만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고충과 네. 또 이제 차기 어떤 감독이나 차기 올림픽 준비에 대한 자신이 나름 느꼈던 바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하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지고 와서 또 네. 하는 얘기니까. 네. 변명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책임감이 분명 탈락에 대한 책임감이 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올림픽 수련회를 이끌었던 감독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본인이 느꼈던 바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뭐 그 인터뷰가 끝이 아니라 협회 자체적으로 어쨌든 올림픽 우리가 본선 진출 10회 연속 실패한 것은 정말 큰 실패죠. 네.
그걸 분석을 하고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황선홍 네. 감독이 굉장히 좀 들어왔을 때도 표정 자체가 좀 비장해 보이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얘기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라고 좀 굉장히 워딩도 강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개혁이 좀 필요하다는 거를 가장 일선에서 좀 실감한 네, 그렇게 느끼고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외파 선수들이 어린 나이부터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파 선수들 소집에 대한 어떤 협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어떤 시스템화 같은 것도 저는 좀 언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 A매치 기간에 하더라도 네, 연령별 대회는 피파에서 보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늘 요 연령대에 해외파 선수를 불러들이는 작업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때 감독한테만 맡겨서 감독이 가서 그냥 직접 만나서 읍소하고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렇죠. 뭔가 네. 좀 뭐 일본식으로 정말 유럽에 연락소를 만들어 놓고 늘 상시적인 어떤 그 교감이 연락이나 있어야죠. 네트워크를 네. 만들어 놓게 한다든지 뭐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좀 더 좀 주먹구구식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 아니면 정말 까놓고 해외파 나간 선수들은 정말 포기하고 팀을 만들든가. 그렇죠. 차라리 네. 그렇게 하면 뭐 우즈벡처럼 뭐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소집을 잘 해서 우리가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계속 처음엔 왔다가 빠지다가 어떤 때 못 오고 어떤 때 오고 이렇게 하다가 대회에서 빠져버리니까 그 공백이 너무 크게 또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늘 성공만 하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뭐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를 하기 마련이고, 네. 그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네. 인데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늘 실패 사례가 나왔을 때는 그 책임자로서, 책임자라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책임자들을 꼬리자르기처럼 잘라내고 네. 시스템적으로는 변화 없이 그렇죠. 톱다운 방식의 그냥 좀 이름값에 의존하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런 어떤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이미 네. 실패가 연이어 발생을 했잖아요. 클린스만 감독 선생님도 실패를 했고 또 이제 올림픽 대표팀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 진짜 개혁의 적기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류광상 감독이 그 입국 기자회견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다른 곳에서는 안 좋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일단 그 메시지가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필요한 생각을 메시지긴 하고요. 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국내 감독으로 협회에서 방향을 정하고 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고 네. 어쨌든 해외 감독 쪽으로 선회를 좀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어쨌든 당사자들이 홍선홍 감독이 본인이 그 임시 감독을 맡고 싶어서 맡았다거나 네. 그 후에 국대 감독을 본인이 맡겠다는 어떤 그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제가 취재한 바로도 오해고, 네. 그 협회에서는 홍선홍 감독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홍선홍 감독이 그거를 수락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취재한 바로 네,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좀 넘겨짚어서 비판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네. 이번 대회에서 그 인도네시아 역시도 원래 인도네시아가 그 U20 월드컵 개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태용 감독이 그 팀부터 맡아가지고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임을 한 거죠, 국가대표팀이랑. 그렇죠. 네. 뭐 결국 개최가 좀 무산이 되고 하면서 좀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덕분에 이제 그때부터 키워왔던 선수들이 지금 이번 대회에서 성과가 그렇죠. 나왔고, 또 그 이후에 뭐 네. 귀화 선수들도 들어오면서 더 전력이 강해졌고 네. 네, 그 저력을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고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한 팀을 맡아올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은 분명히 성과하고 연계가 있다는 게 어쨌든 이번에 우즈벡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인도네시아도 네. 그렇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선홍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부분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뭐 유럽이랑 비교를 하고 뭐 남미랑 비교를 이럴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 대회 본선을 나가기 위해서는 아시아 팀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아 팀들이 이미 이런 시스템으로 성과를 이번에 내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도 제대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올림픽가 다른 나라에서 올림픽이 안 중요하던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뭐 중요하다라는 표현의 함의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회에 참가를 하면서 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떤 나라나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성인 대표팀이 발탁이 됐거나 성인
클럽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소집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강제성을 적용하는지가 뭐 그런 부분에 적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런 것들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네. 네. 이런 정도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그 4강에 올라갔던 네. U23 아시안컵의 다른 참가팀들에 대한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도 네.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특히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솔직히 잘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본인 실력으로 올라갔죠. 우리보다 잘해가지고 이긴 거고. 호주도 잡았고. 네.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연구하고 참고의 사례로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